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40총선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총력을 폈습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을 맞은 총선 후보들은 아침 인사와 함께 길거리 유세에 나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전통시장이나 공원 등지를 돌며 유권자들을 만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지역 발전과 야권 견제를 위해 여당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들 아닙니까?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 오후 6시에 마무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역대 총선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광주와 전남 사전투표율은 각각 38%와 41.2%에 이르며 뜨거운 투표 열기를 반영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치평동 사전투표소가 하루 종일 북적입니다. 아이를 안고 온 부모부터 환자복을 입은 환자까지 주말을 이용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평소에 동네 지나다니면서 홍보물이나 팜플렛 이런 것도 받고 뉴스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서 투표했고, 저희 지역 발전에 이제 힘쓸 수 있는. 이번 총선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된 유권자는 설렘을 가득 안고 일찌감치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기숙사 문제로 인해서 투표를 참여 못하게 돼서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투표를 참여하게 되었고, 태어나서 처음 하는 투표라서 되게 떨리고 긴장되고 그래도 성인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후 6시 마감된 광주 전남 사전투표 투표율은 50% 안팎 기던 지난 대선 사전투표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역대 총선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역구의 경우 예년처럼 민주당 후보들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지만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둘러싼 각 당의 치열한 각축이 벌어지면서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로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투표 열기는 오는 10일 치러지는 본투표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전남경찰청이 사이버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SK텔레콤과 기술 교류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SK텔레콤 서비스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기술 교류와 교육 자료 제작,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2019년 4,300건에서 2021년 6,200건, 지난해는 7,290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가 오늘부터 14일까지 강진군 군동면 남미륵사 일원에서 열립니다.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는 강진 딸기를 소재로 시그니처 음료를 판매하는 힐링 카페테리아와 꽃동네 주막촌 등이 운영되며 버스킹 공연과 봄 소풍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시군마다 일손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지난 1월 한국인 브로커의 갈취 사건이 불거지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에 일시적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농가에서는 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영농초를 맞은 한평의 한 농가. 이른 아침부터 미리 파종한 호박밭에서 비닐 젖씌움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에 참여한 인원은 4명. 모두 최근에 베트남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고용 기간은 통상 5개월,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숙련된 일손은 아니지만 고용주는 이민자 가족이나 친척 등의 초청을 통해 들어온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동남아 국가 MOU 체결을 통해 들어온 근로자들은 이탈률이 높아 안정적으로 농사를 꾸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다문화 이민자 가족들, 사촌 이내 가족들 초청한 것이 아주 저희들은 용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탈률이 적습니다. 저희 1호로 와서 다른 데 가서 불법 체류를 한다든가 이런 위험성이 적어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1월에는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 브로커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갈취한 사실이 드러나 근로자 공급이 잠정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지자체마다 MOU를 통한 인력 확보에 부담을 안고 있고 적은 인력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 MOU 체결을 할 때 그 좀 애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앙 정부에서 중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인력 손출이나 차출 모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올해 전남도가 상반기에 2,300여 명을 추가 배정받게 돼 숨통이 트인 상태입니다. 올해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15개 시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5,800명에다가 2,200명 정도가 더 추가로 확보돼서 한 8,000명 정도 이상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농산일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광주 전남은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광 6도, 광주 9도, 여수 12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목포 20도, 나주 24도, 구례 25도 등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2030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9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3조 9천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83.9%로 전국 평균 95.1%를 밑돌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시 한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650마리가 솟아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4분쯤 나주시 봉하면 한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650마리가 솟아하고 분만사 3개동이 전소해 2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기름 보관 용기를 청소하던 70대가 가스에 중독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58분쯤 고흥군 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기름 보관 용기를 청소하던 72살 남성 A씨가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악취와 가스 등에 중독돼 의식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차 작업 중 쏟아진 강관에 깔려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체 직원이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받은 3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화물을 싣고 고정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에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광주의 한 물류센터에서 트럭에 실린 철제 파이프가 쏟아지며 49살 B씨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전남교육을 위한 나눔에 도움을 준 개인이나 기관을 발굴하는 전남교육기부 인증제를 시작합니다. 기부 인증제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선정하며 인증 기간은 3년입니다. 현재 인증을 받은 12개 기관은 도교육청 이름의 인증패를 지급하는 한편 우수기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튤립 축제와 동시에 한상표 사진작가의 임자도의 바람 드론 사진전이 조희룡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하늘에서 바라본 임자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드론 사진으로 포착한 사진작품 20점을 전시해 튤립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임자도의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